자, 70페이지고요. 네,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됩니다. 개발허가 제도를 간단하게 또 요약 정리, 핵심 정리를 하고 네, 문제를 같이 볼까요? 자, 국토교육부 56조 개발행위 허가 제도입니다. 자, 일단은 개발이 허가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할까요? 네, 개발행위 허가가 무엇일까의 개념 정의죠. 건축물의 건축 등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개발은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된 공적 개발이기 때문에 공적 개발은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을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난개발과 국토 파괴를 크게 합니까? 최소화합니까?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되죠. 근데 비도시군 계획사업이죠. 비도시군 계획사업이니까 글자 그대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이잖아. 이렇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국토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이것은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개발이니까 이렇게 난개발과 국토 파괴의 원인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맞을 때만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한 거죠. 어디 가서 허가 받죠? 시청, 군청. 그러면은 개발과 건설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 후에는 그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는 어디에 매도 청구하죠? 관할 시청 군청에 매도 청구하잖아.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한 자가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면은 관할 시청 군청에 가서 허가받잖아. 허가권자는 특별시정, 광역시정, 특별자치정, 특별자치사, 지방군수가 허가권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허가 대상 개발행위여도 여기에 해당하면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발이라면은 허가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잖아.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이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축 등 국토 개발이 이루어지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허가를 받으면 그대로입니까? 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까? 변경될 수 있죠. 예를 들면 한번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여기서 땅 샀어. 개발행위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집 지으려면은 여기다 공장 짓고 하려면은 대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 짓고 하려면은 이렇게 밀어야지. 절토, 성토. 절토되거나 성토되는 부분의 높이 또는 깊이가 얼마? 50cm 넘으면은 개발허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허가 받아야지 뭐. 자, 이런 개발행위를 하려고 허가를 받는데, 근데 물어볼게요.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관 이렇게 있잖아.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여기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죠? 농공간 3만.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 미만이어야 개발이 허가가 나거든. 그리고 본옥이 뭐죠? 보존녹지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얼마죠? 5천 제곱 미만이어야 형질 변경 허가가 나거든. 그리고 나머지 이 5개를 제외한 이 5개의 용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은 전부 얼마죠?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형질 변경 허가가 나거든. 그럼 봐요. 이게 만약에 농림지역이라 농림지역이면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은 3만 제곱 미만이 허가나니까 여기서 허가받은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허가받은 거죠. 농림지역에서는 3만 제곱 미만이 허가나니까 1만 제곱미터는 허가나죠. 1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겠다 허가받은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공장 용지가 부족한 거야. 1만 제곱미터로. 그러면 좀 더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만 제곱미터를 허가받았는데 15,000 제곱미터를 개발하면은 허가받은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허가사항을 그대로 개발하니까 변경이 됩니까? 변경이 되잖아. 그때 허가 내용을 변경하면은
허가 내용을 변경을 하면은 변경은 이미 변경입니까? 변경은 허가 받는 게 원칙입니까?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단 부지 면적 5% 미만의 축소 변경은 변경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 축소 변경. 축소는 단어를 외워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만제곱미터를 개발하는데 2년 동안 개발할 거야. 허가를 받은 개발 기간이 있는 거야. 근데 2년 동안 공사를 끝내고 준공사 받아야 되는데 공사를 못 끝내고 2년 6개월, 3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다 민원 제기하잖아요. 그냥 두지 않거든. 그럼 이렇게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은 임의로 마음대로 늘려서 개발할 수 있습니까? 변경을 받아야 됩니까? 변경을 받아야 되는 거야. 단,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죠. 2년 허가받았는데 1년 6개월 만에 공사를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받습니까? 통지만 하면 됩니까? 통지. 그러니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을 받는 게 원칙인데 아까 사업 면적이 확대됩니까? 축소됩니까? 축소 변경이나 사업기간이 단축되거나 법령의 개정이나 용도직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변경이 있거나 또 건축법상 허용하는 허용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이런 것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지하면 되는 거죠. 변경을 허가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죠? 통지할 수 있는 경미한 거. 금방 축소, 단축, 불가피한 변경, 오차 반영을 위한 변경. 손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받진 않지. 임의사항 있잖아. 임의사항.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도시락 싸오셔서 한 6개월 이상 공부하셨으니까 인터넷 하신 분들 저 보세요. 화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한두 개는 좀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냐. 다 외우는 것도 아니고. 허가 대상인데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응급조치 목적. 맞습니까? 허가 대상인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들어보면 기억이 나잖아, 이제. 일단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는 그냥 거기서 끝납니까? 응급조치 후 1개월 내에 사후 신고합니까? 사후 신고해야죠, 사후 신고. 그 다음에 건축법상 신고로 할 수 있는 정축, 개축, 재축. 건축법상 신고를 할 수 있는 정축, 개축, 재축. 물어볼게요. 건축법상 신고를 할 수 있는 정축, 개축, 재축은 바닥면적이 얼마죠?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은 허가받습니까? 신고하면 됩니까? 신고하면 되거든. 이렇게 건축법상 신고를 할 수 있는 정축, 개축, 재축은 이 법상 개발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개발허가를 안 받죠. 경미한 사항은. 근데 경미한 것은 우리 이렇게 오거든. 단위가 무게, 부피, 깊이, 높이라면은 얼마? 50 이하. 그러니까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cm 이하, 높이, 깊이 50cm 이하인 형질 변경 등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았잖아요. 면적은 얼마죠? 25 이하는 허가 안 받는 거죠. 단 공작물 설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받지 않는다. 그렇게 했었죠. 이런 것들. 들었던 기억들이 막 나죠. 네, 이 정도 핵심은 전달을 드렸으니까 또 이제 문제를 서식 같이 한번 봐볼까요? 네, 문제로 가보죠. 네. 막 문제로 가기 싫고 그런 건 아니죠. 네, 보세요. 01번. 국토교육법상 개발이 허가에 관련된 설명, 개발이 허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일정한 행위.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일정한 행위니까 도시군계획 사업입니까? 비도시군계획 사업입니까? 비도시군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일정한 개발 행위를 관할 시청 중에서 허가받는 게 개발 허가제도 아닙니까? O입니까? X입니까? O. 2번.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않죠.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않죠. 하나 물어볼게요. 여보세요? 고기 드시고요.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경작을 목적으로 하면 허가를 받아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야. 경작을 목적으로 하면 허가를 안 받는데 경작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은 개발 허가를 받아야 돼. 지목 변경이 수반되더라도 전답 사이니까 전이 답이 되고 답이 전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목 변경 수반은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잖아. 그죠? 네. 잘하고 계시네요. 문제 같이 봅니다.
그래서 2번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됩니다. 다음 3번 도시적의 살림원에서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른다. 맞죠? 3번 발표할까요? 3번을 발표하시고 익숙합니까? 좀 낯섭니까? 좀 낯설 수 있어요. 제가 수업할 때 문제풀이 오기 전까지 한두 번 설명해. 이런 부분은 매번 설명하지 않거든. 그럼 한 번 들을 수도 있고 많이 들어봐야 두 번이라는 거지. 네, 그리고 낯선 게 정상이죠. 그래서 앞에 발표해놓고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매번 설명하지는 않았겠지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낯서니까 발표 하나 해놓고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발표해놓고 외우십시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들어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내용은 기본서에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기본서에 있고 그리고 제가 보조자료 요약집 561에 내보낸 거 있죠. 거기도 다 하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에 그거 보시면 되고 저를 봅니다. 지금 찾아보지 말고 괜히 이야기했구나. 저를 보세요. 개발 허가 대상이 어떻게 되죠? 도시공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으면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 건공 토토토 건공 토토토 그렇게 되죠. 첫 번째 토가 뭐죠? 말씀하세요. 토지 형질 변경 또 토석 채취 또 토지 분할 잘하셨습니다. 그럼 봐요. 토지 형질 변경과 토석 채취는 이 법 국토교육부상 개발 허가 대상이라고. 근데 이 토지 형질 변경과 토석 채취에 대해서 이 법에 의해서 개발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어느 경우냐면은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 안에서 그렇게 됩니다.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 안에서 그래서 거기 도시지역에다가 밑에 플러스 가로 해가지고 이것만 적어주면 되겠네. 그럼 필기 다 한 거잖아.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적어주면 되겠네. 도시지역 밑에다가 동그라미 3번에 도시지역 안 돼 있잖아. 그 도시지역 밑에다가 이렇게 좀 벌려서 계획관리지역을 하나 적어 넣어주세요. 이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 안에서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둘 중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 안에서 앞에 보세요. 이제 너무 오래 걸려.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 안에서 자 임도를 설치하거나 사방사업을 할 때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형질 변경하고 토석 채취하면은 이 법상 개발허가를 안 받고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거야. 임도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하고 토석 채취하면은 무슨 법이 적용되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법으로 기억하시면 되겠네. 그리고 사방사업을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하고 토석 채취할 때는 무슨 법?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할게요.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원에서 임도를 설치하거나 사방사업을 할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하고 토석 채취할 때는 이 법상 개발허가를 받습니까?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까? 다른 법률. 임도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하고 토석 채취할 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사방사업을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하고 토석 채취할 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사방사업법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제 여기 발표해놓고 가끔 읽어보면 되겠네. 그렇게 중요하면 매번 설명했겠죠. 지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같이 볼까요? 그럼 3번은 맞고 그때 이제 혹시 그냥 쓸데없이 임도가 뭐죠? 임도. 산길. 임산물 수송을 위한 산길이에요. 사방사업은 뭐죠? 사방사업은 산사태 예방, 복구를 위한 사업이 전부 사방사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 거예요. 대충 그냥 임도가 뭔지 뭐 사방사업이 뭔지 물어보지도 않잖아. 느낌 오는 대로 그대로 알고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건축급성 신고 동그라미 건축급성 신고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출구죠. 개축, 정축, 재축 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형질 변경은 아까 허가상입니까? 임의상입니까? 임의상. 재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 건축급성 신고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재축, 정축, 개축, 재축 이런 것은 임의사항이 됩니다. 4번이 아까 좀 낯설어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아까 낯서신 분은 이런 거 발표해 놓고요. 자꾸 다시 자주 보라니까. 다음 5번.
개발이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두 개성의 용도지에 걸친 경우 개발이 허가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번이 틀렸어요. 각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개발이 허가 규모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해설을 발표해놓고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설명을 잠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설이 필기된 거예요. 해설에 발표해놓고 저 볼까요? 저 좀 봐주세요. 아까 얘기 안 봐요. 우리 그 형질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공간 얼마죠? 농림적 공업적 관리에 위해서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이 얼마 미만이 됩니까? 3만 제곱 미만이 허가납니다. 보전 녹지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은 얼마죠? 5천 제곱 미만이 허가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1만 제곱 미만이 허가난다는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용도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형질 변경 허가 신청 면적이 얼마죠? 3만 제곱 미만이면은 농림지역에서 허가가 나잖아요.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자연환경 보전은 얼마죠? 5천 제곱 미만이면 형질 변경 허가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땅 샀는데 세상에, 진짜. 농림지역에 걸친 면적이 5천 제곱미터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걸친 면적이 2만 5천 제곱미터고, 2만 5천 제곱미터고, 이런 땅을 샀어요. 이런 땅을 샀다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개의 땅에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용도지에 적용이 될 개발이 허가 규모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용도지니까. 농림지역은 농림지역에 적용이 될 허가 규모 규정이 적용되는 거야. 농림지역에서 허가를 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죠? 3만 제곱 미만.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걸친 면적은 5천 제곱미터에 걸쳤으니까 3만 제곱 미만이니까 이건 전부를 허가받을 수 있어. 개발할 수 있어. 맞죠? 전부를 개발 허가받을 수 있어. 단, 큰일이죠. 딱 봐도 잘못 샀죠. 2만 5천 제곱미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걸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5천 제곱 미만이니까 여기는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만 제곱미터는 허가 받을 수 있는 땅입니까? 없는 땅입니까? 없게 이렇게 땅 사면은. 이걸 모르면은 진짜 이쪽에 2만 제곱,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2만 제곱미터는 쓸데없이 산 거 아니에요? 맞죠? 이런 땅은 평당 싸게 사도 이익이 없잖아요. 땅을 사서 이렇게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구역 관계도 참 중요하고요. 이런 기준을 모르면 컨설팅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이렇게 잘못 사서 망치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수도권 같은 땅값 비싼데 이렇게 걸리면 끝장인 거예요. 맞잖아요. 똑같은 3만 제곱미터가 아니잖아. 3만 제곱미터를 샀지만 실제로 개발하고 있어서 5천, 1만 제곱미터 개발하고 2만 제곱미터를 버려야 되는 땅인데. 그래서 한 개의 토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 개발이 허가 규모 규정을 적용할 때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이 될 개발이 허가 규모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그중 넓은 용도지역이나 둘 중 작은 면적이 330m 이하가 있으면은 넓은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중요한 질문 맞죠? 그래서 지금 1번에 보기 3번, 4번, 5번이 실력 차이 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은 다시 누가 와서 다시 보느냐 그 싸움이라니까. 누가 이걸 2대0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시 보느냐 그런 싸움이 아닐까요? 3번 가겠습니다.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 대상은 3개잖아요.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 대상은 3개. 해설에 보니까 한 개가 나와 있네. 인허가 없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너비 5m 이하라는 토지분할 허가 대상이라고. 나머지 두 개를 외우면 되죠. 나머지 두 개를 외우라고 하거든, 제가요. 한번 보실래요? 여기 봐주세요. 건공, 토. 세 번째 토가 뭐죠? 토지 분할이잖아. 그러니까 토지를 분할할 때 국토교육법상 개발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입니까? 건축물이 없는 토지입니까?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건축법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은 이 법상 허가 대상에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되어 있거든. 그러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할 때 다음 중 한 개에 걸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요약집과 기본서에 다 있습니다. 이걸 외우라고 제표가 딱 되어 있으면 기본서 요약집. 오해 이거 복습해야 되는 거야, 이걸. 이거 몰랐는데 오해 복습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걸 하시면 되는 거야. 수업을 딱 들어보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저 하시면은 여러분은 합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작할게요. 1번. 적지 말고 외우세요. 책 있는 겁니다. 요약집하고.
녹관농자, 녹관농자. 여보세요. 녹관농자. 자료가 없어서 못 읽은 건 아니잖아. 자, 여보세요 나오면은 녹관농자 안에서 인허가 없이, 인가나 허가 없이. 이제 책에 이렇게 돼 있죠. 관계법령에 따라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지 않고 막 이렇게 길거든. 인허가 없이 토지를 분할하면 개벌이가 대상이 되는 거야. 녹관농자에서 인허가 없이 하는 토지 분할. 그리고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이거 암기하고 있죠?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주거지역 얼마?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층.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하는 토지 분할. 그리고 이게 나와 있는 거. 관계법령에 따라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허가, 인가를 받지 않고 인허가 없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인허가 없이 너비 몇 미터? 5미터. 인허가 없이 너비 5미터 미만. 인허가 없이 너비 5미터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면은 개벌이가를 받죠. 인허가 없이 너비 5미터 이하로 행하는 토지 분할은 개벌이가 대상이 됩니다. 네. 녹관농자에서 인허가 없이 하는 토지 분할,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하는 토지 분할, 인허가 없이 너비 5미터 이하로 하는 토지 분할. 이 세 개를 암기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할 때 국토교육법상 개벌이가 대상 3개 어떻게 되죠? 녹관농자에서 인허가 없이 하는 토지 분할,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하는 토지 분할, 인허가 없이 너비 5m 이하로 하는 토지 분할. 그러면은 3번 해봐요. 1번, 토지의 일부가 도시공계획시설로 출거죠? 토지의 일부가 도시공계획시설로 지행도면 고시가 된 토지를 분할하거나 4번, 사도법상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를 분할하거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하기 위한 분할이거나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도하기 위한 토지 분할은 허가상입니까? 임의상입니까? 임의상. 임의상을 외우는 겁니까? 참고하는 겁니까? 참고하고 허가 대상 시설 꼭 외워둬야 돼요. 녹관농자에서 인허가 없이 하는 토지 분할,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하는 토지 분할, 인허가 없이 너비 5m 이하로 하는 토지 분할은 개벌이 허가 받고 나머지는 임의상으로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 4번 내려옵니다. 국토교육법상 개벌이 허가상을 변경하는 경우, 넌 변경을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변경을 받아야 하는 거. 사업계획을 단축하면 안 받죠? 단축 동그라미. 사업면적 5% 안에서 축소는 안 받죠? 여기는 축소입니까? 확장입니까? 확장은 받아야지. 그 2번이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변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업면적 5% 범위에서 축소 변경은 변경을 안 받는 겁니다. 단축 변경, 축소 변경 그렇게 오는 거라고. 그 다음에 3번.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합니다. 불가피한 변경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건축법상 오차 반영을 위한 변경 줄 긋고 오차 반영 동그라미 해놓고, 그리고 도시공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동그라미 해놓고, 그래서 단축 변경, 축소 변경, 불가피한 변경, 오차 반영을 위한 변경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따로 한 문제 4번처럼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한 줄씩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수험 준비하라고 드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 4번 문제는 통째 암기해야 되겠죠? 축소 변경, 단축 변경, 불가피한 변경, 오차 반영을 위한 변경 그렇게 하면 되죠. 암기라고 적어놔야 되죠. 암기. 문제를 통해서 다른별 문제 풀이기 때문에 핵심 이론이 정리가 되고 암기가 되어야 됩니다. 5번 같이 보죠. 5번. 국토교육법상 개발인 허가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공계획사업, 도시공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이니까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죠. 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1번이 정답이구나. 2번. 재해복구나 재난 수수에 필요한 응급조치 미칠 것죠.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에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맞잖아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 절토, 성토, 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행위가 뭐죠? 토지 형질 변경이니까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 되죠. 농림지역에서는 3만 조 미만 이하의 형질 변경이 허가될 지이고요. 농공관 3만 조 미만 맞잖아요. 개발이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서 며칠 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하죠? 15일 땡큐. 6번. 국토교육법상 개발인 허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분할에 대해서 개발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인을 받으면 행정청의 준공사를 받아야 한다. 땡! 정답이죠? 토지 분할 미줄 거예요. 여러분, 근공, 토토, 토관자, 일적 6개 중에서 준공사를 받는 게 2개입니다. 뭐죠?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물건 적치죠.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는 중공사를 안 받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고 있죠?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는 물리적 공사가 수반되지 않거든. 삽질 안 해요. 그래서 중공사를 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으면 건축법에서 중공사 받은 거잖아.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죠.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상 중공사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중공사를 받지 않는 게 세 가지입니다.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그리고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중공사를 받지 않게 되죠. 세 가지를 정리해둡니다. 그 다음에 2번.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개발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의 연면적 5% 범위 안에서 확대를 하려면 변경허가받는다. 확대는 받죠. 축소를 안 받죠. 다음 3번. 개발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서 경관 등 조치를 조건으로 개발허가를 할 수 있다. 줄 것이죠.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개발허가를 할 수 있다. OX, O. 이거 무슨 허가죠? 조건부허가. 조건부허가 있죠? 조건부허가 이행보증금 엣지 다 있잖아요. 조건부허가. 여러분, 조건부허가 하려면은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개발이 허가 신청한 자에게 조경 등 조치를 하실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조경 등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해 주는 게 조건부허가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5번. 도시군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완,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맞죠? 왜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완 개발은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도시군계획 사업의 공적 개발은 허가를 안 받잖아요. 5번.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주로 하기 위한 분할은 아까 우리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죠? 허가상입니까? 임의상입니까? 임의상.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8번. 국토교육법상 개발인 허가 절차입니다. 국토교육법상 개발인 허가 절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8번입니다. 국토교육법상 개발인 허가 절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개발인 허가를 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방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에 제출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일정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단 중요하잖아.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미칠 거죠. 여러분,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잖아.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등 고밀도 개발로 인해서 기존의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더라도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이니까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개발허가 신청할 때는 줄 거죠.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죠. 1번이 원칙이고 2번이 예외의 지문 아닌가요? 개발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조경 등 계획서를 첨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그중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설고 서면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4번. 개발이 허가를 할 때 그 개발행에 따르는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개발이 허가할 수 있고요. 조건부허가. 그리고 5번. 개발이 허가나 변경 허가를 하려면 해당 주민과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틀렸죠?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이 아니고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중요하죠. 네. 5번 지문을 읽을 때 좀 낯설었다. 그럼 해설을 별표해놓고 해설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주 읽어야 될 지문이죠, 이런 것은. 10번 오십시오, 10번. 10번 오십시오, 10번 오셔서 이제 교재를 펼쳐놓고 잠깐만 고개를 드시면 돼요. 10분을 펼쳐놓고 고개를 또 잠깐 드시죠. 또 문제를 너무 많이 풀었잖아. 한 10개 풀면 또 지겠거든. 또 고개 들고 잠깐 또 이렇게 앞에 보시고 핵심 정리하다가 문제 풀고 문제 풀다가 핵심 정리하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해야 되죠. 네, 보겠습니다.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매일 공부를 할 수 있었어?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그죠? 매일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쳐다보면 부럽죠, 제가. 제가 부럽다고, 여러분이. 매일 공부하셔서 얼마나 부러운지. 나오니까 참 좋잖아, 그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지, 뭐, 나오면 친구도 있지, 오빠도 있지, 뭐, 동생도 있지, 여동생도 있지, 뭐, 다 생겼지, 뭐.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그죠? 같이 마주고 이야기하고 있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 그죠? 네.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책을 매개체로, 공부를 매개체로 만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죠? 사업을 목적으로 만나면 이제 이해관계를 따지고 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공부할 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리고 솔직히 뭐 가방들을 공부 한번 해보겠다 오신 분이 사기꾼 별로 없거든. 거의 없잖아요. 다 좋은 마음이죠. 네, 맞아. 좋으신 분들이죠. 좋으신 분들과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십시오. 자, 보시죠. 여기서 아주 짧게 가끔 쓸데없는 얘기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집 지으려면은 절터 성토해야지. 절터되는 물의 높이, 깊이가 몇 cm? 50이 넘으면 허가받는 거야. 그죠? 무게, 부피, 깊이, 높이, 깊이. 얼마? 50 이하는 경면이 허가 안 받지만 50 넘으면 허가받거든. 허가받을 때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허가, 신청서, 제출. 그렇게 했잖아. 그때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그냥 갑니까? 계획서 첨부해야 됩니까? 계획서 첨부. 아까 나왔잖아. 계획서를 첨부해야 되죠. 어떤 계획서를 첨부하죠?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환경 방지 조치하겠다. 경관 조치하겠다. 적용 조치하겠다. 필요한 개발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하겠다. 계획서 첨부하잖아요. 다만 개발 밀도가 아니고요. 개발 밀도가 아니고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나대지가 없는 땅이니까 어차피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하니까 이 동네에서는 그 첨부해야 될 계획서 가운데서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확보 계획서는 첨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허가 신청이 제출되면 허가권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분을 하거든. 아까 나왔던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 신청서 제출로부터 며칠 내에 처분하게 되죠? 15일. 그럼 처분은 두 가지다. 허가 처분할 수도 있고 불허가 처분할 수도 있고. 허가 받으면 공사를 할 수 있죠. 공사 끝나면 뭘 받죠? 준공사를 받는데 모든 개발이가 끝나면 준공사를 받는 게 아니고 아까 준공사 받지 않는 게 세 개 있었잖아.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는 물리적 공사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사를 받지 않고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시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사를 받지 않는다. 다음에 의견을 들어보고 심의를 거쳐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의견 들었죠? 주민과 전문가입니까?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에 새로 허가 신청된 개발을 허가해주면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맞죠?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거지. 지금부터 우리가 무슨 문제를 풀냐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문제를 풀 거라고. 이게 다이오니가 아니고 제가 한 개를 탁 찍어줬어 그때. 문제 하나만 외우라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거나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이 허가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거 하나는 꼭 외우라고 했거든. 나머지는 참고를 하시고 여기에 관한 문제를 지금부터 풀겠다고요. 이게 느닷없이 나오면 어디에 나왔는지 모른다고. 알아야 체계적으로 이해가 되거든. 잠깐 이걸 끄집어내려고 잠깐 이렇게 쉬어가는 거예요, 지금. 오시고. 10번 문제 봅니다, 10번. 국도교육법상 개발 허가를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1번에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곳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기억번, 니은번. 지구단위 계획과 성장관리만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허가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허가 해줄 수 있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정도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개를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참고하세요. 그 미음이 답이라고. 부피 35,000제곱인 토속 재치는 부피가 3만 제곱 이상이면 전부, 네, 도시계획의 심의 대상이 돼요. 그럼 여기는 3만 제곱 이상이면, 토속 재치는 3만 제곱 이상이면은 도시계획의 심의 대상이니까 3만 5천 제곱미터니까 도시계획의 심의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미음문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답인데 차라리 뭘 외워야 된다고요? 기억과 니은을 외워야 돼. 이게 통째로 한 문제도 안 나오거든. 이거는 여러분이 본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지 본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는 메시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시험을 위해서 뭘 외우시라고? 기억과 니은을 외워야 돼요. 개발이 그거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면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이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출제어도 10번 문제를 드리는 의도가 그거라니까. 이대로 나온다가 아니고 기억과 니은이 한 줄씩 들어간다는 메시지예요. 그걸 이해해달라는 거지. 그 다음에 저 좀 보실래요?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하는데 이거 허가권자 마음대로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 허가 기준은 5개인데 3개를 외우라고 하거든요. 3개를 외워야 된다고. 첫 번째가 뭐죠? 규모라. 용도지역별로 허가 신청된 형질 변경 면적 규모가 적합해 허가해주는 거야. 농공간 3만 제곱 미만, 본옥 자보 5천 제곱 미만, 기타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형질 변경 허가 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중요한데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어디에 의논하면 안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 관리 방안에 의논하면 안 돼.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 관리 방안에 의논하면 안 돼요. 그리고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안 돼. 지장을 주면. 여기까지는 확실히 외우면 되고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돼요.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가 가능할 것, 기반시설 설치나 용작고 계획이 적정할 것. 이게 그 옆에 기출 문제에 있습니다. 통째로 나왔다니까요. 11번. 국도기급상 개발행 허가 기준 발표하시고 3번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용도직별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행 허가 규모가 적합해야 돼요. 규모 동그라미. 이제 규모는 알고 있죠? 예를 들면 농공간 3만, 본옥자보 5천, 나머지 1만. 그 다음에 2번.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 기본계획이 틀렸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또 하나가 뭐죠? 성장관리방안이잖아.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관리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렇게 외워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관리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리고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1, 2, 3번은 암기라고 합니다. 암기. 4번, 5번은 참고. 4번은 쭉, 두 번째 쭉 끝에 주변 환경.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5번째, 기반시설 설치나 용적보 계획이 적정할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12번, 13번, 14번, 15번까지가 성장관리방안 문제예요. 성장관리방안 문제인데, 성장관리방안은 진짜 개요 설명을 들어야 돼요. 개요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같이 보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네. 성장관리방안 설명드릴게요. 개요 설명. 성장관리방안. 도시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세요. 여기서 보전 녹지적 지적 목적이 뭐죠? 네?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생산 녹지적은 농업적 생산에서 개발 유보. 자연 녹지적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개발 허용됩니다. 제한적 개발 허용, 농업적 생산에서 개발 유보,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다른 곳에도 어제도 물어보고 그제도 다 물어봤어요. 다 물어봤거든요. 네.
수요일 날이 제일 조용했던 거고, 수요일 날 어디 한지 말을 못 하겠고, 촬영하고 있으니까. 네. 제일 조용했던 거. 난리 났죠, 난리. 성질 까칠하잖아. 난리 났죠. 그 다음에,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공주는 무슨 용도죠? 개발 용도. 시가와 용도, 뭐, 개발 용도 같은 말이에요. 자율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런 지역이라면은 유보용도라고 하죠. 유보용도. 생산녹지, 생산관리는 좀 다릅니다. 다 학자들마다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뭐 우리가 여기서 뭐 학문도 아닌데 할 필요는 없죠.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무슨 용도죠? 보전용도죠. 그러면은 전국의 시청군청에서 개발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개발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 어디죠? 유보용도에 전국의 시청군청에 가면은 유보용도에서 허가 신청, 개발허가 신청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이쪽이에요. 보전용도예요. 제일 개발허가 신청이 적은 지역이 주상공이에요. 주상공은 개발 용도고 이미 대부분 개발이 끝나버렸잖아. 아니, 부산시 상업지역에 땅 사서 유통단지 조성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남아 있습니까? 없지. 맞죠? 부산시 주거지역에 땅 사서 택지를 10,000평, 20,000평, 30,000평 조성할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별로 없죠. 그래서 여기에 개발허가 신청이 많다는 거죠. 관할 시청군청에 가보면은. 근데 지금 여기서 허가 신청한 개발행위는 전부 사적 개발이잖아.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난개발로 갈 확률이 높잖아. 예를 들면 나는 전원시장이 좋다고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누군가 옆에 와서 공장을 지어버리고 누군가 옆에 와서 축사를 지어버리면 전원시장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이게 난개발이잖아요. 그리고 개발이 허가 건수는 많은데 허가는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는 해줬는데 도로가 없고 상하도시도 없고 주차장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시가지입니까? 비시가지입니까? 이 비시가지의 성장, 개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방안을 성장관리방안을 한 거죠. 그럼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은 유보용도와 보존용도지 시가와 용도, 개발 용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공주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 아닌 거예요. 비시가지의 난개발 방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율주로 수립하는 것을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합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임의규정입니까?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거라고. 성장관리방안 내용을 소개합니다. 성장관리방안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 기반시설 배치 규모. 한번 보세요. 이 지역에 개발이 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고 도로도 만들어주고 상하수시설, 주차장, 공원 녹지도 조성해주고 학교도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기반시설 배치 규모. 비시가지에 어떤 기반시설 배치하고 할 건지.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용도 제한을 하겠다는 거지. 용도 제한. 난개발이 안 되도록 용도를 제한하겠다. 예를 들면 여기는 전원주택 단지 위주로 개발 행위 허가를 해줄 거야. 여기는 첨단 산업단지나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 건물 중심으로 개발 허가 해줄 거야. 여기는 농축산업용 시설 위주로 개발 허가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스포츠나 공원 위주로 조성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난개발 막을 수 있죠. 대신에 용도 제한에 맞도록 건축을 한다면은 벌 줍니까? 상 줍니까? 상주죠. 분표율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줄게. 이것이 성장관리방안의 의무적 포함사항입니다. 이거 나야 되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여기다가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를 더하면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의무적 포함사항.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의무적 포함사항에서 최고 한도, 최저 한도를 빼버리면은 성장관리방안의 의무적 포함사항 그렇게 되거든요. 이것들은 지구단위 계획과 성장관리와 양쪽 모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사항 그렇게 되는 거죠. 공통적으로. 그죠? 이 정도 해놓고 조금 쉬었다 와서 성장관리만 문제 풀어볼까요? 네.